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증권사들의 신탁 돌려막기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증권사들이 큰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한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은 믿을 신, 부탁할 탁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수탁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주게 되고, 그러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자는 말 그대로 신탁재산을 통해 수익을 받을 사람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례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미리 신탁 계약을 체결해 살아있는 동안 신탁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았고, 사망 후에는 신탁자산 운용 수익의 20%를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하였고 50%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신탁 계약서 작성이 상속 분쟁 가능성을 미리 예방한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위탁자는 마이클 잭슨 본인,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어린이 자선단체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신탁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요. 개인이나 기업은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마이클 잭슨의 사례처럼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대신 신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탁의 설정 방법으로는 크게 신탁계약, 유언신탁, 신탁선언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탁선언은 신탁의 목적과 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위탁자의 선언으로 신탁이 설정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죠. 참고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권에 대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다루면서 대항력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대항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제3자에게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니만큼 수탁자는 재산권에 대한 등록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신탁법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존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예외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독립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상속재산에도 속하지 않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신탁에서 수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신탁재산의 권리는 갖되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임무가 더 막중하게 됩니다. 신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탁재산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를 반대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대표적인 예시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명의만 타인의 것으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즉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옮겨놓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위탁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탈세나 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역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탁의 개념과 종류,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산관리에 유용하고 사후에는 기존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탁자에 대한 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